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 쌤튜브 고등영어 오늘 3차 시 시간입니다. 네, 저는 최소영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오늘 3차 시 수업이에요. 여러분 1, 2차 시 공부 즐겁게 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실력도 지금 쑥쑥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긍정적이고 즐겁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의 순서 파악은 어떻게 풀까? 네, 글의 순서 파악 문제고요. 순서 파악 문제는 36, 37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와요. 오늘은 네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그 유형별로 이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문의 구조 있죠? 이 지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찾는지 그 패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료실에 문제를 올려놨어요. 미리 풀고 와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문제를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네, 2번입니다. 네, 3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잘 보셨죠?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여기다가 네,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연결사, 두 번째 지시사 대명사, 3번째 소재 연결성이거든요. 근데 요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유형이. 왜냐면 연결사하고 지시사 대명사가 거의 없어요. 그쵸? 잘 없어서 옛날에는 이걸로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이게 없는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3번을 소재 연결성을 열심히 훈련을 하시고 근본적으로는 이 소재 연결성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결사하고 지시사 대명사가 있을 때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힌트로 쓰면은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없을 때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 소재 연결성이라 하면은 지금 A라는 내용이 나왔네? 근데 여기서 A의 예시가 나왔네? 그럼 그 다음에 A 예시가 이어져서 나오네. 근데 이제 B라는 내용이 나오네? 그러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 소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A가 나왔네? 추가적으로 또 A-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그 소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연결사 먼저 얘기를 하면은 연결사에서 역접은 방향성이 뒤집어진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플러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연결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요. 이런 however, instead, on the other hand 이런 게 나오면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나 뭐 반면에 대신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방향이 바뀌는 역접의 연결사고요. 순접은요. 방향이 그대로라는 건데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요. 이 순접 연결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사하게도 이렇게 하면은 유사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similarly는 같은 층위의 것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나열의 연결사죠. 유사하게 또 다른 예시를 다른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유사하게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비슷한 걸 하나 추가해주는 나열의 연결사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거는 결론을 지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거니까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또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것도 이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예시를 드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방향성이 그대로다 이런 거고요. 지시사 this, that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this 이런 게 나오면 이게 가리키는 게 뭔지를 꼭 찾으셔야 되고요. 대명사 이런 것도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아서 이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they에 주목을 해주세요. he나 she는 찾기가 쉽죠.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고 그 아니면 그녀고 사람 이름일 테니까. 하지만 이 they는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물건들, 그 개념들, 뭐 그 사실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서 이 they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잘 찾아서 연결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재의 연결성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주어진 지문 그리고 A, B, C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A 얘기를 쓰면 여기서도 A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B 얘기를 했으면 또 B 내용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쯤에서 플러스 C 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그 소재가 연결이 이렇게 돼서 나와야 된다 이건데 얘를 들어서 써보면 여기 A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서 A 얘기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A, 스몰 a라고 할게요. 스몰 a는 A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스몰 a1. 그럼 여기서도 뭐 스몰 a1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갑자기 B 얘기가 새롭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음에서는 또 B 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런 거가 소재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B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A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나오지 않고 예시 하나 또 예시 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도 A2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토픽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관계를 잘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번 먼저 하겠습니다. 1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먼저 문제를 풀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정리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요, 여러분, 지문을 읽을 때 제일 열심히 읽어야 하는 부분은요, 이 네모 박스 안이에요. 이 네모안을 정말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 네모를 열심히 안 읽고 무작정 빨리 지금 A로 막 읽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뭔 내용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해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를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하시고 읽으셔야 그 뒷내용이 뭐가 따라올지 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으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열심히 읽어볼게요. 거의 모든 주요한 sporting activities, 운동 그런 활동들은, 스포츠 활동들은요, 공을 가지고 경기가 된대요. 자, 여기서 짧은 문장이죠. 근데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해보세요. 뭐와 뭐의 연결관계예요? 스포츠에는 항상 거의 공이 있다. 그죠? 공을 가지고 스포츠를 한다. 그러니까 스포팅 이벤트하고 볼을 이렇게 연결 지은 내용인데 자, A를 갔어요. A ball might have the correct size and weight. 자, 알맞은 사이즈하고 웨이트를 가질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뭐 이런 스틸로 만들어졌으면 너무 단단하고, 또 다른 경우에 고무로 만들어졌으면 너무 부드럽다. 너무 물렁물렁하다. 이런 건데, 공 얘기긴 한데, 이 주어진 글하고 관련이 있나요? 하나도 없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는 스포츠 경기에는 항상 공을 가지고 한다인데 여기서는 그냥 공에 대한 그 공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공 특성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B를 봤어요. B를 봤더니 the rules of the game, 그 게임의 규칙은 항상 include 포함한대요. 뭐를? 그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을. 어떠세요? 이 파란색이 정말 관련이 많은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서는요. 보세요. S가 있으면 이 스포츠 경기에는 항상 공이 포함된다. 이 포함 관계 아시죠? 그 집합 배울 때 수학 시간 배우잖아요. 이렇게 볼이 항상 포함된다인데 이것도 the rules of the game, 여기서 the game이 뭐겠어요? 여기 있는 그 운동 경기 스포팅 이벤트겠죠. 그럼 그 운동 경기의 규칙은 또 항상 뭘 포함하냐면 그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여기도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스포츠에는 항상 공이 포함되니까 스포츠 규칙에는 그 어떤 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에는 어떤 공을 써야 되고 그 배구에는 어떤 공을 써야 되고 축구에는 어떤 공을 써야 되고 그 규칙이 항상 같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글에서 이렇게 B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type of the ball, 어떤 종류의 공을 써야 될지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규정도 있을 거고 무게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특정한 stiffness, 단단함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단단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A가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단단한 경우 그리고 너무 안 단단한 경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항상 general한 것, 이 일반적인 것에서 specific, 구체적인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stiffness라고 표현을 했어. 그 다음에 A로 가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too stiff한 경우와 too soft한 경우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stiffness가 끝났고 C를 봤더니 유사하게도 along with stiffness, stiffness하고 더불어서 bounce의 이야기를 또 해주죠. 이런 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similarly는 그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를 유사한 것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along with stiffness 이런 표현도 여기에 더불어서니까 그럼 stiffness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예시 이번에는 bounce 얼마나 튀기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지문이죠. 자 여기를 다시 봐보면 박스에서는 이 스포팅 액티비티가 공을 항상 포함한다 하고 이 B에서는 그러니까 이 룰도 볼 타입의 룰을 포함한다. 스포팅 게임의 룰은 볼 타입의 룰을 포함한다까지가 중심 내용을 말하고 어떤 볼 타입이 있는지 그 룰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stiffness에 대해서 general하게 얘기를 하고 A에서 specific하게 예시를 들어주죠. 그 다음에 C에서 이제 하나를 새로운 걸 도입해서 두 번째 예시, bounce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되는 지문이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그 순서를 맞춰서 한번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파란색 내용이 있고 여기서 파란색이 온 다음에 stiffness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를 더해서 이제 bounc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런 구조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중심 내용이 앞에서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예시 하나, 예시 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것도요. 똑같은 방식인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도 열심히 이 빈칸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욕구를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많은 독특한 차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그 차이인데요. 동물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eat, 먹는 경향이 있어요. with their stomachs. 그들의 위장으로 먹는 경향이 있고요. 그 인간은요. brain, 뇌로 먹는 경향이 있대요. 무슨 말 같아요? 너무 모르겠죠?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쵸? 동물은 위장으로 먹고 인간은 뇌로 먹는다? 너무 모르겠는데? 하고 A를 봤더니 it is due also to가 있어요. also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앞에 이보다 전에 it is due to가 나오고 also to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B를 봤더니 딱 이게 있네. this is largely due to 이것 때문이에요. 하니까 B 다음에 A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이에요. 하고 it is also due also to 또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C를 봤더니 C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초록색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animals stomachs are full.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they stop eating. 먹는 거를 그만 먹어요. But humans are never sure. 확신하지 못해요. 인간들은 언제 그만 먹을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동물은 위로 먹는다는 말이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 그러니까 위로 먹는다 이거고 그런데 인간은 뇌로 먹는다는 말은 배가 불러도 그만 먹는 게 아니고 언제 먹을지 언제 그만둘지를 모른다 이렇게 나와서 이 내용을 구체화해주는 게 이게 C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은요 배가 불러도 계속 배가 수용할 수 있는 양만큼 먹어도 계속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더 큰 만족감을 계속 원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렇게 B에서 이것 때문이에요. 또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유를 소개해주는 지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a constant supply of food is uncertain. 이거를 알기 때문이다. 이 knowledge, 이거 알기 때문,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음식의 지속적인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음식이 있어. 근데 지금 먹지 않으면 또 음식을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몰라서 그 음식의 공급이 불확실해서 지금 막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거고 두 번째는요. 또 pleasure is uncertain.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또 언제 또 이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근데 또 이런 행복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마음껏 이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먹는다 이런 거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런 인식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인식, knowledge, 뇌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뇌로 먹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B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C에서 조금 더 이걸 받아서 그 설명을 해주고 그 이유, 인간에 대한 특성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BA에서 알려주는 지문이에요. 아까랑 되게 구조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유 하나, 이유 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아까처럼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예시 하나, 예시 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형이었고요. 3번도 비슷한 듯 하면서 살짝 달라요. 3번은 왜냐면 예시가 하나예요. 그쵸? 예시가 이어져서 하나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결론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거든요. 앞에서는 중심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예시가 한 가지로 이렇게 쭉 이어서 길게 나오고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 그런 지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주어진 본문을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Even though two variables seem to be related. 그 두 가지의 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변인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이 there may not be a causal relationship. 그 인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두 개의 변인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변이, 예를 들면 A하고 B가 되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네들이 causal relationship은 아닐 수도 있다. 관련이 되게 있는데 항상 A 때문에 B가 일어나는 그런 사이는 아니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A를 보세요. A를 봤더니 이것이 뭘 의미하나요? Does this mean that 이것이 the size of one's feet, 어떤 사람의 발 사이즈가 causes an improvement in reading skills, 그 reading skill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어때요? 앞에서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앞에서 전혀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너무 구체적이어졌잖아요. 이거는 예시 정도에 해당하는 말일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너무 구체적이고 내용도 없었고 그 층위상도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A는 아직 올 수가 없고 B를 봤는데 무슨 할 말도 없는데 벌써 hence 그러므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급격한 느낌도 있고 D를 봤더니 내용상으로도 other variables를 제거해라. 이런 말은 없었는데 그쵸? other variable에 대한 말이 없었는데 이걸 제거하라니 나 아직 이것도 나올 때가 아니구나 하고 C를 봤어요. In fact 사실 이렇게 하죠. 사실 그 두 개의 변이는 그냥 단지 관련이 있어 보여요. 뭐 때문에? 세 번째, 제3의 변인의 영향으로 due to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 제3의 변인의 영향으로 그냥 단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어때요? 여기서 주어진 박스에서는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causal relationship은 없을 수 있다.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개념을 줬어요. causal relationship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도입을 하죠. third variable 때문이에요.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냥 제3의 변인 때문에 되게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어진 그 박스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사실 third variable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죠? causal relationship이 없어요. 사실 third variable 때문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해서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C가 먼저 오고요. 여기서 끝에서 이제 example이 나오죠. 예시가 나온다 해서 예시로 뭐를 드냐면 발 사이즈하고 독해 능력, 읽기 능력을 이렇게 예시로 들어요. 그래서 이 발 사이즈가 커질 때 독해 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A로 가겠죠. 그 예시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 이게 그러면 발 사이즈가 독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이냐? 아까 말했던 그 third variable, 여기서 the third factor라고 했죠? third factor age, 나이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그 읽기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닌 거죠. 발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연스레 독해 실력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발 사이즈하고 독해 실력이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The third factor라는 age 때문이었던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가 끝났고 그러고 결론 B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어떤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causal claims, 인과관계를 그런 주장을 할 때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인과관계 주장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third variable을 빼야 된다. 잘 통제를 해라 이건 거죠. 그래서 must control for, 통제하거나 제거를 해야 합니다. other variables,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제3의 variable이 되겠죠. 그런 다른 변인들을 다 빼야 됩니다. 이런 지문이고요. 다시 정리를 보면은 중심 내용을 처음에 이 마이너스 내용을 나왔다가 in fact로 third variable로 뒤집어지면서 이거를 도입을 해주고요. 그쵸? 그리고 예시가 나와요. A에서 예시가 길게 이어지고 B에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네, 깔끔한 지문이었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지금까지 1, 2, 3번하고 살짝 달라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패턴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문을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위에는 A, 밑에는 B,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문이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위에서는 A에 대한 얘기, 그 나머지 절반은 B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지문은 이래요. 절반은 Math에 대한 얘기, 밑에는 Chemistry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딱 나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윗부분에 여기를 열심히 읽어보면 되겠죠.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수학식을 이렇게 쓸 때요. 너는 이렇게 쓰지 않죠. 이렇게 한글, 이 알파벳으로, 단어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길고요. take long, too long to write, 쓰기에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빨리 읽기도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안 써요. 대신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나겠죠. instead, 이런 표현이 앞에 없지만 여기 보면 그냥 내용상 바로 알겠죠. 굳이 instead가 없어도 이렇게 쓸 거예요. 28 더하기 14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리고 chemistry is the same way.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익숙해지세요. 어떤 math 얘기를 하고 chemistry도 같은 방식이다 하면은 그 같은 방식의 chemistry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그쵸? 응? math 얘기가 나왔고 같은 방식이에요 하면은 이제 밑에는 이제 chemistry 얘기를 유사한 점을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일부러 그 연결사를 나타내는 이 초록 형광펜으로 제가 했어요. 이것도 되게 글의 논리 구조 파악하는데 중요한 표현이라서 같은 방식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chemistry 얘기 똑같은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spell 다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 너무 쓰고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Take too long to write and read. 그쵸? 쓰고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모든 것을 써야 하면. So,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symbol 이거를 씁니다. 상징을 써요.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겠죠. 그 symbol의 예시. 그래서 H2O라는 이 예시를 알려줍니다. 다시 정리된 거를 봐보면 이렇게 math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그쵸? 그리고 여기부터는 chemistry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general 한 것에서 구체적인 specific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절반은 math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 x. 그리고 이렇게 쓴다 o. 여기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하고 chemical formula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연결사가 나오고 대명사가 나올 때 정말 잘 활용을 해서 힌트로 쓰시면 좋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용의 흐름, 왜 이 다음에 이게 와야 되는지, 이 다음에는 왜 이게 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general한 게 나오면 specific한 예시가 오고, 그 다음에 뭐 대조되는 B가 오면은 또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흐름 논리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 추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렇게 순서가 이런 구조구나를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구나. 물론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논리 전개 방식을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체화를 시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순서에 같은 방식의 문제인 순서 삽입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 고생했어요.